여기 새벽 안개를 머금은 듯 희뿌연 영롱함이 돋보이는 정체불명의 알약이 있습니다. 이 약의 이름은 NGT48. 어쩐지 도쿄돔에서 콘서트를 열 것만 같은 청초한 이름이지만 사실 이 약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복용 즉시 뇌간 내 신경세포 간의 시냅스 전달을 촉진, 두뇌의 기능을 100%로 풀가동시키며 몸 안의 잠재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립니다. 오래전에 잠깐 훑어봤던 책의 내용을 토시 하나까지 전부 다 기억하고 처음 접하는 외국어도 단 몇 시간의 청음만으로 완벽하게 습득, 미뤄왔던 소설도 막힘없이 써제끼고 주식시장의 알고리즘을 분석하여 단시간에 백만장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피아노를 배우는데도 3일이면 충분, 수학적 사고와 뛰어난 암기력으로 온갖 포커판을 휩쓸어 버립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움직임을 전략적으로 분석, 다대일 상황에서도 놀라운 싸움 실력을 발휘하게 해주는데요.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애석하게도 이 약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약효가 떨어질 때마다 무시무시한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 가장 먼저 극심한 두통과 현기증이 일어나고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가 감소되며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리고는 기억의 일부분이 통째로 사라지는 블랙아웃이 발생, 나중에는 회생 불가한 폐인이 되거나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는데요. 하루 동안 천재적인 지능을 얻는 대신 죽을 때까지 복용해야 하는 마성의 비약.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 약을 권한다면 과연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은 이처럼 영화 속에 등장했던 특별한 아이템들을 여기저기서 잔뜩 끌어모아 살포시 소개해 드립니다. 준비되셨다면 좋아요 꾹! 달콤살벌한 무비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맛. 파괴문다. 뉴욕 북부의 외딴 저택으로 이사를 오게 된 케이트와 맷 부부. 복도 끝에 가득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를 드러내자 뒤쪽에 숨겨져 있던 비밀스런 문이 나타납니다. 곧 십자 형태의 열쇠를 찾아 문을 개봉하는 맷. 그러자 용도를 알 수 없는 의문의 밀실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God, I need another bottle. 그렇습니다. 이 방의 정체는 무려 말하는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방이었던 것. 현금을 원하면 현금이 생기고 I want $1 million. 물건을 원하면 물건이 생깁니다. 곧 두 사람은 온갖 향락과 사치를 즐기며 즐거운 한때를 만끽하는데요.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화수분처럼 쏟아지던 부의 재증식은 두 사람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어 풍요의 역설에 마무시켜 버립니다. 결국 권태의 늪에 빠져 이성이 날아가 버린 케이트와 맷. 급기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금기된 소원을 빌고 마는데요. It's a boy.
갑자기 생겨버린 아기로 인해 멘탈이 박살나버린 우리 매트씨. 설상가상 여기서 만든 물건들은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먼지가 된다는 몹시도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설정입니다. 결국 케이트가 만든 아이 또한 이러한 설정이 적용, 밖으로 나가는 순간 급성장이 이루어지는 기묘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갖고 싶은 건 뭐든지 갖게 해주는 신비로운 쪽방. 물론 집 밖에 나가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저 같은 집돌이에겐 오히려 땡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앨리스와 존 커플. 이른 아침부터 깨를 볶아버리는 알룰로스급 달달함을 자랑하지만 한쪽은 만년 취준생에 다른 한쪽은 말단 영업직. 갖고 있던 통장이 전부 다 통장이 되어버린 가난뱅이 커플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외딴 골동품 가게를 찾게 된 그들. 그곳에서 앨리스는 가게 안쪽에 꽁꽁 숨겨져 있던 오래된 차 주전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곧 자신이 여주라는 사실도 잊은 채 마치 뭔가에 홀린 듯 도둑질을 시전하는 그녀. 남의 걸 훔치고도 좋아 죽는 모습이 이 여자의 인성을 가늠하게 만들죠. 그렇게 며칠이 흐른 뒤 고데기에 데이고만 앨리스. 그 순간 차주전자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직 티팟의 숨겨진 기능. 바로 사람들의 고통을 돈으로 환산해주는 것이었죠. 일명 합의가 필요 없는 자동 깽값 시스템. 합법적으로 꽁돈을 벌 수 있는 혁신적인 물건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눈치 하나 빨랐던 앨리스. 마치 자신이 레지던트 이블의 그 앨리스라도 된 듯 엄청난 괴력으로 찬장을 부수고 첫 번째 수익을 거두는데요. 이후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앨리스. I'm so sorry for this, John.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일단 패고 보는 거죠. 당연히 안 믿는 존. 이번엔 호두를 까줍니다. 존의 호두가 터지자 주전자에서도 잭팟이 터지는데요.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돈벌이 대잔치. 100만 달러를 목표로 말 그대로 피 터지는 재테크가 시작됩니다. 알콩달콩한 커플 문신부터 브라질리언 왁싱은 기본. 아무런 마취 없이 생리도 갈아보고 급기야는 SM의 슈퍼 신인으로 데뷔하는 등 어차피 뒤지게 아플 거 기왕이면 쾌락으로 승화시켜보기도 하는데요. You ready for me? Oh my god. 하지만 주전자의 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무려 3자의 고통까지 돈으로 환산. 단지 다른 사람이 다치는 걸 본 것만으로도 돈벌이가 가능해지고 심지어는 물리적인 고통을 넘어 마음의 영역까지 확장. 서로에게 악담을 퍼부으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마는데요. Oh my god. 사실 이 주전자는 무려 2000년 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최악의 인물들이 소유해 왔으며 인간의 탐욕을 이용해 폭력의 역사를 만들어 온 저주받은 물건이었는데요. 이 주전자의 능력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 바로 자신이 직접 누군가에게 양도를 하는 것이었지만 세상에 그런 똘짓을 할 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어차피 세상을 살다 보면 언제나 크고 작은 고통이 함께 하는 법. 일단 저라면 100% 소장 각입니다.
TV를 틀고 싶었는데 모니터가 꺼지고 분명히 블루레이를 튼 것 같은데 오디오가 꺼집니다. 인내심 딸리는 전 세계의 아재들 여기서 개빡치죠.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바로 하나만 있어도 모든 게 쌉 가능한 만능 리모컨. 저처럼 노안이 오기 시작한 중년의 남성들에겐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죠. 여기 오늘의 주인공 마이클에게도 바로 이 만능 리모컨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요즘은 만능 리모컨이 대세라며 아빠를 약올리는 아들의 도발. 결국 마이클은 이번 기회에 얼리 어답터가 돼보자며 마트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비밀의 공간. 거기에는 모티라고 하는 수상한 직원이 상주하고 있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이 뭔가를 팔고 있으면 일단 정상적인 물건은 아니라는 얘기. 여기 모티가 건넨 만능 리모컨 또한 그러한 물건 중 하나였는데요. How much is this thing? Cause Lucky for you, it's not in the barcode system yet, so I'm gonna have to just give it to you. Enjoy. 그렇게 찝찝한 여운을 남긴 채 드디어 손에 넣게 된 만능 리모컨. 하지만 여러분도 이미 예상하셨다시피 이 리모컨에는 매우 특별한 기능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바로 리모컨의 작동 범위가 세상 어디에나 적용되는 진정한 의미의 만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의 잔소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일시정지는 기본. wait, Will. You just gotta give me some time. Don't give me that look. Go to sleep. Just think about it, Michael. 단순한 볼륨 조절부터 빨리 감기도 가능한데요. 그렇게 몇 번의 테스트 후 리모컨의 실체를 알게 된 마이클. 더욱 본격적으로 리모컨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짜증나는 아내의 친구를 음소거 기능으로 닥치게 만들고 꽉 막힌 출근길은 빨리 감기로 패스. 시간을 정지시킨 뒤 얄미운 사장놈의 면상을 휘갈기고 Wow, I just got a big headache. 어마무시한 위력에 똥방귀를 먹일 수 있습니다. Anyway, the sooner you get partnerize, I taste shit. 그 밖에도 동시화면 송출이라든가 Here's the pitch to Matsui. A deep drive. Oh, man. 색감 조정, Don't get the Hulk angry. You won't like him when he's angry. 화면비 조정, Hilarious to some. Like the day I said, You want a promotion? Break out the lotion. 음성 다중 기능 등 You do, and the private. en sus propios dormitorios o en algún baño público. A mí no me importa. 정말 자잘한 기능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편리한 기능은 바로 구간 패스 기능이었는데요. It's all good. 문제는 구간 패스 사용 시 마이클의 몸이 자동 조종 상태로 변경. 이때의 기억이 모두 사라지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So here's the Michael Newman. Took that bastard a year to promote me? What else did I miss? 급기야는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구간 반복 기능이 활성. 건너뛰는 시간 또한 점점 더 길어지게 되면서 마이클의 인생이 수십 년씩 제껴지는 무시무시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글자 그대로 쓸데없이 최첨단, 충격과 공포에 미친 알고리즘이었죠. 또한 이런 물건들이 언제나 그렇듯 절대로 파괴 불가. 환불은 당연히 안 되고 문 밖으로 던져버리거나 Are you just happy? 밟아서 아작을 내버려도
nice hat. No.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이클에게 다시 돌아와 안깁니다. 인생 좀 편하게 살려다가 노년까지 직행하게 된 마이클의 위기. 과연 마이클은 이 리모컨의 저주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솔가 구간 패스만 없었어도 오늘의 주제를 씹어먹을 수 있었던 최고의 이템. 지금까지 궁극의 만능 리모컨 클릭이었습니다. 절대로 들키고 싶지 않은 엄청난 비밀을 들키거나 Jen? 혹은 필수 불가결한 이유로 대대적인 주작이 필요할 때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개 같은 상황이 반드시 오게 마련이죠. 지금 소개해드릴 물건은 바로 이럴 때 필요한 최고의 인싸템. 뒷수습이 필요한 순간 쿨하고 엣지 있게 상황을 정리해주는 뉴럴 라이저입니다. I am just a figment of your imagination. 정식 명칭은 Unelectro Biomechanical Neural Transmitting Zero Synapse Repositioner. 말 그대로 기억을 제거하거나 조작하는 장치로서 외계인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 비밀 조직 MIB 요원들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 가장 먼저 빛을 차단하기 위해 레이벤 선글라스를 착용한 후 기억을 삭제시킬 기간을 설정. 기계에서 나오는 불빛을 보게 하여 상대방의 기억을 지울 수 있는데요. Ladies and gentlemen, if you will, look right here. 이후 상황이 종료되면 제거된 기억을 대신해 새로운 기억을 주입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Okay, you know your kid won the goldfish in that little baggie from the school fair and you didn't want that nasty thing in your house, so you told your kid it ran away, but what you really did was flush it down the toilet? Well, this is what happens. 만에 하나 지하철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거대 외계인이 등장해도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만사 오케이. Watch your step. You will have a nice evening. 약간 덜 떨어진 후배 요원을 자를 때도 이 뉴럴라이저만 있으면 Get married, have a bunch of kids. Okay. 뒤탈 없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사실 뉴럴라이저는 영화만의 오리지널 설정으로서 원작에서는 비밀 유지를 위해 목격자들을 모조리 제거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영화의 분위기가 밝고 코믹한 스타일로 변경되면서 목숨을 뺏는 대신 기억을 지운다라는 순화된 설정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선택은 신의 한 수였고 덕분에 뉴럴라이저는 맨인 블랙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죠. 한편 맨인 블랙 2편에서는 무려 자유의 여신상도 하나의 거대한 뉴럴라이저로 등장하는데요. Kid, I'll get you trained yet. I want one of those. Dang. 혹시 여러분도 지우고 싶은 기억이나 바꾸고 싶은 흑역사가 있으신가요? 여기 확실하게 기억을 주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당당하게 MIB 요원이 되어 뉴럴라이저를 겟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Oh, yes, of course, young lady. Have a look at this for me, please. Would you stop that? What? That thing is gonna give her brain cancer or something. 영화 속 인싸템계의 최종 보스. 오늘의 마지막 꿀템은 자유자재로 시간을 넘나들게 해주는 타임머신인데요. 과거와 미래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궁극의 아이템으로서 그동안 수많은 영화 속에서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했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힙하고 유명한 친구 백투더퓨처 시리즈의 드로리안을 소개합니다.
정식 명칭은 드로리안 DMC-12. 브라운 박사가 동명의 자동차 모델을 타임머신으로 개조한 것인데요. 가고 싶은 시간대에 날짜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간단히 작동시킬 수 있지만 타임머신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전기가 필요, 무려 플루토늄을 이용한 원자력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삼습니다. 또한 시간여행을 위해선 시속 141km를 유지해야 한다는 스펙타클한 설정 때문에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활주로처럼 곱게 뻗은 길이 매우 길게 필요하며 바퀴 자국을 따라 두 줄기에 불붙은 선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물론 전력만 충분하다면 굳이 플루토늄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1편 후반부에서는 번개를 이용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 최고의 명장면을 탄생시키기도 했었죠. 또한 2편에서는 미래로 간 브라운 박사가 차량 업그레이드를 시전, 자기부상 장치와 부스터를 달아 비행이 가능하며 구하기 어려운 원자로 대신 오버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핵 융합로를 장착, 쓰레기를 분해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녀석이 드로리안의 본체를 활용한 최종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3편에서는 무려 70년 동안 동굴 안에 처박혀 있다가 1950년대의 기술로 리뉴얼한 레트로 버전이 등장, 거대한 트랜지스터와 진공관으로 이루어진 스팀펑크 스타일을 보여주는데요. 설상가상 1885년으로 이동한 후에는 드로리안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원이 부재, 새로운 동력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가장 먼저 말의 힘을 빌려보지만 당연히 역부족이고 위스키의 힘으로 엔진을 돌리려다 분사기가 박살.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증기기관차를 이용 천신만고 끝에 마틴을 현재 시간대로 돌려보내는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80년대를 대표하는 시대의 아이콘이자 영혼을 팔아서라도 갖고 싶었던 최고의 이템, 그 시절 꼬꼬마들을 환장하게 만들었던 덕질계의 끝판왕이죠. 이런 종류의 추억 보정이라면야 얼마든지 오케이. 일단 타임머신만 완성된다면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